김경란 박사님, 제 11회 때 중년 여성 건강관리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난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앵콜 강의 요청으로 2탄으로 중년 남성 건강관리법, 또 뭐 성폭력 관련 연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셨어요. 우선 그런데 2탄 중년 남성 건강관리법은 이제 그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강의는 성폭력은 뇌가 변한다라는 주제로 성의 개념,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성에 대한 의학적 접근,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강의해 주십니다. 김경남 박사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응급의료교육지원센터장, 정신간호학 교수님이시고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뇌과학 기반 정신건강 상담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간호의 기술, 일찍 중도 시각 장애인의 삶의 체험이 있습니다. 네, 김경남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번에 뵙고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전번에 제가 한번 하고 나서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다 못 해드릴 수가 있어도 충분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고자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냥 제가 자료는 일단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단은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교육,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법정 의무 교육을 받으면서 그 한계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조금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 관점에서의 주로 보는 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폭력을 하신 분들은 또 계속 재발을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폭력은 뇌가 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뇌과학을 공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해마에서 기억을 담당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마의 기능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장기적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정신과 환자가 되는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한 8분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정신간호 교수로서 매우 필요하고 이런 걸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된기 때문에 우리는 성폭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것들을 모든 남성분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좀 인식을 시키고 싶어서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성폭력은 내가 변한다라는 좀 제목이 무섭긴 하지만 우리 이 용어를 사실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떻게 처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제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풀어보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좀 해볼 계획입니다. 우선 의학적 관점에서의 성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우선 목차는 의학적 관점의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희롱과 성폭력과 성매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각각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성평등의 이해, 우리 성평등 요즘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성평등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성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희롱이라는
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매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의학적 관점에서의 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교육을 시켜야 될까라는 이제 엄마들은 누구든지 할 수도 있고 성에 대해서의 성교육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특징과 역할을 포함한 성에 관해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성격, 그 성에 대한 관점은 5세 이전에 형성이 된 그 사람의 성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게 되는데요. 좁게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섹스, 성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광의적으로 본다면 성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지 만족한 성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질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흔히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성의 개념을 크게 섹스라는 개념도 있고 젠더라는 개념도 있고 섹슈얼리티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섹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는 것. 그다음에 젠더라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성을 남녀의 역할을 따로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과 방금 섹스와 젠더가 포함이 되는 것을 흔히들 이야기를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 정체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 정체감을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은 제가 5세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5세 이전에 형성이 된 나의 성 정체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범죄자가 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우리의 성행위를 하면서 만족스럽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5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 정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에 대해서 갖는 어떤 느낌과 태도와 인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동성과 이성 관계를 유지시키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면서 우리가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럴 때부터 성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여자 남자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지 태도, 가치, 인성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또 성범죄가 사당력 성범죄가 나타나서 또 거기에 영무원이 또 죽음을 당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많은 이제 성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은 병입니다. 그 자체가 병이기 때문에 누구를 스토킹한다든지 노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사람의 이미 형성이 된 정신과적으로 형성이 된 잘못된 성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성폭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몸에서 좋은 엔돌핀이라든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B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로 가는 이렇게 푸른색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붉은색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위에 생기는 것들은 이미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함과 동시에 우리 해말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되겠죠.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가 되면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뇌 해마의 뇌 혈류가 감소가 되면서 그야말로 해마가 어떻게 보면은 상처처럼 그냥 굳어버리는 것이죠. 상처처럼 굳어버려서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상처는 다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이제 우리가 해마가 그 상처를 그냥 우리가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마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 혈류가 감소되면서 그쪽이 아주 단단하게 뭉쳐버리게 돼서 풀어지지 않게 되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특성이 있고요. 또 소뇌로 가는 당 대사량, 우리 당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당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 머리로 소뇌로 가는 당 대사량이 증가하면서 또 우리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그에 대한 또 어떤 트라우마로 아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성폭력, 성폭행 충격으로 인한 장기적인 뇌 손상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8분의 정신과 환자분들은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한 가지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조현병, 정신분열병까지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망상부터 시작해서 불안장애, 망상, 저통도 생길 수가 있고 우울감도 생길 수가 있고 결국은 종합적인 이제 우리 조현병으로 조현병 정신분열병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그 당시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너무나 리얼하게 시연을 합니다. A를 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 환자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한 분의 케이스 분은 19세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비가 많이 천둥을 치고 비가 오는 날인데 본인이 지나가는데 검정차가 옆에 서면서 그 학생을 데리고 이제 폭행을 당한 그 이후로 그 아이가 처참하게 이제 어딘가에다 버리게 된 상황이 돼서 지금도 본인이 날씨가 흐려지거나 아니면은 본인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게 검정차, 천둥 소리, 바람 소리, 그 다음에 검정 옷을 입은 남자들 이런 것들을 막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그 기억은 없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케이스는 아마 그 아시는 분 이종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산속에서 이제 그런 잘못된 성폭력을 당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었는지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이제 그런 나무 소리가 들렸는지 그분은 그게 한정처럼 들립니다. 늘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본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이 집에서 갇혀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가장 제가 이제 마음 아팠던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현재 30대 중반쯤 됩니다만은 전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이 이제 병원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늘 머리를 쥐어짜고 천둥 소리가 난다. 검정차가 보인다. 검정 안경 쓴 사람이 보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등등을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환자가 조현병일까? 트라우마일까? 늘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신분열병인 조현병 치료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참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여성으로서 참 슬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성들은 모르시겠죠. 그러나 여성 입장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치명적으로 본인이 너무나 기억에
아주 완벽하게 저장이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은 이 남녀의 뇌 구조를 혹시 아시죠? 남녀 뇌 구조를 아시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제 생리적 현상이니까요. 남자들은 거의 다 대다수가 섹스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또 다르죠. 주로 이제 쇼핑, 돈이 있으면 쇼핑 같은 걸 생각하는데 남성들은 돈이 있으면은 섹스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좀 해볼까. 이것이 이제 남성과 여성의 뇌에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뇌와 우뇌에도 이제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성하고는 좀 연관성이 좀 없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을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여성과 남성 중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여성들은 하루에 2만인가 3만 단어 정도를 한다면 남성들은 10,000단어를 못할 정도로 이제 남녀의 구조, 내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우리가 감각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시각과 후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딱 어떠한 여성을 보고 시각적으로 참 예쁘구나. 그리고 향수 같은 여성들은 우리 뿌리고 다니잖아요. 저 여성은 얼굴도 예쁜데 좋은 향이 나네. 한번 내가 좀 꼬셔볼까? 한번 건드려 볼까라는 순간적인 충동적인 이제 감정이 생기는 것이 남성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청각과 촉각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해주거나 피부를 만져주고 하게 되면 매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인간의 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에 대한 4가지 구성들을 우리 간호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성장애라고 한 챕터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 먼저 가지고 왔었는데요. 유전적인 정체감이라는 것도 있고 성정체감, 성역할, 성지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유전적인 성정체감이라는 것은 늘 아마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누구네 아버지가 늘 바람둥이였어. 그래서 아마 또 누구네 집의 아들도 바람둥이일 거야. 등등 유전적인 조금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에 대한 정체감은 이제 우리가 어린애들이고 중학생들 특히 중학생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여성은 조금 이제 우리가 중학생이 되면서 유방이 발달되고 이제 밑에 음모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여성의 2차 성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남성은 대신 이제 목소리가 조금 굵어지기도 하고 털이 나기도 하면서 여성들이 월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남학생들도 반드시 자위행위를 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대처를 하느냐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성정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혼내키는 엄마가 있는 반면에 엄마가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지나고 나서 원래 크면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과 엄마가 기겁을 하고 혼내키는 것은 너무나 다른 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아이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범죄자가 될 수가 있고 다양한 성장애를 이제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성정체감이 매우 중요하면서 성에 대한 역할도 이제 중요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성지향성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인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정체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나의 아들들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야.
우리가 여자아이들 한 달에 월경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건강한 아이들이 하는 행위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간의 성에 대해서 이성애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또 양성애도 있고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성 문화가 발달이 돼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뭐 트랜스젠더가 된다라고 해서 그 하나 여성 남성에게 잘못된다라고 질책하는 사회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했을 때 상당한 많은 정신적인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성 전환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여성이 남성이 되기도 하고 남성이 여성이 될 때까지는 많은 이제 고민과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성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 반응 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성행위를 하게 된다는 매우 건강한 우리는 성주기라고 반응 주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제가 삽입을 했고요. 생물학적인 이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발기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비뇨기과를 찾아서 시술을 다양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우리가 그 환자가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를 삽입을 해서 성행위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무슨 질환으로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기가 되지 않게 되면 성행위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행위라는 것은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질하고 남성의 성기가 하는 것이지 자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데요. 질과 남성의 이제 그 성기가 우리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지 자궁 안속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발기부전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사정지연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어서 특히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발기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절정감, 월경 등에서 이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인 질병을 봤을 때는 우리 흔히들 당뇨는 음경으로 가는 혈관들이 많이 그 투입이 집중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경으로 가는 혈액이 많지가 않아서 발기가 되지 않아서 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순환기 장애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흔히들 이제 이런 조금 고민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성행위를 우리는 인간은 성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반드시 우리가 뭐 질과 성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발기를 못한다라고 해서 여성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충분히 여성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성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구강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성행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5세 이전에 성격이 된 그 성행위를 인간의 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중간에 한 번 고비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본인 남자아이들은 특히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엄마가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정신과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양한 성기능 부전 장애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변태성욕이라는
변태 성욕 장애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신과를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신 분들이세요. 이미 이분들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시면 관음장애라는 것은 남들이 하는 성행위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늘 이분들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관음장애도 있고요. 우리가 노출장애로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막 옷을 벗고 행위를 하는데 그분들은 누가 봐주지 않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봐줘야지만이 발기된 것이 그냥 없어지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계속 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특히 남자분들이 보게 되면 그분들은 현재 발기되는 것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성들이 볼 때까지 이제 노출 장애를 발기가 된 상태에서 나 좀 봐라, 나 봐라, 나 봐라, 나 좀 봐주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번 이렇게 봐주게 되면 금방 이제 발기가 수그러지면서 이제 그분들은 다른 곳을 이동하게 되는 이런 노출 장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정신과에서 변태 성욕 장애로 보고 있는 장애고요. 마찰 도착 장애라는 것은 막 부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버스나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부비면서 그분들은 성에 대한 흥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면서 절대 이분들은 느끼지 않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성적인 또 여성을 때리면서 또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성이 남성에게 맞으면서 또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피학장애, 가학장애가 있고, 또 소아애들을 많이 우리가 뭐 성폭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주로 소아애들만 주로 좋아하는 소아기호증이라는 이런 것도 우리 하나의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 브레이지어를 한다든지 여성 팬티를 입는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혼자 본인이 잠을 자면서 스스로가 이제 성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 옷을 사서 저녁에 집에 가서 멋들어진 뭐 드레스 같은 것을 입고 잠을 자면서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뭐 전화 음란증 같은 건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체 성애증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시체 성애증, 시체와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그런데 근무하신 분은 아니라고 이제 하지만 하여튼 시체와 관계를 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시체와 이렇게 관계를 하는 사람도 사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동물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만지면서 또 대변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관장 또 소변을 보면서 막 그 행위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다양한 질환이 상당히 좀 많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픈 장애 중에 하나는 노출 장애입니다. 우리는 노출 장애 하게 되면 막 TV에서 뭐 크게 보도를 하면서 뭐 어떤 그 검사, 어떤 변호사가 노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 과거 이 스토리를 알고 들어가다 보면은 참으로 과거가 행복하지 못한 그럴 수밖에 없는, 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장애들이 많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희롱과 성폭력의 이제 피해자, 이제 성교회를 보시면 주로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거의 다 여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롱도 여성들이고요.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또 남성 피해자들도 많이 증가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있어서는 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희롱은 그냥 뭐 여러 가지의 뭐 굴욕적인 이야기, 뭐 몸매가 그것이 무엇이냐, 몸매가 그런 몸매를 가지고 무슨 뭐 남자들이 좋아하겠느냐 등등의 그런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서적인 성희롱을 한다면, 성폭력은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해버리는 것이잖아요. 관계를 해버리는 우리가 강간이라든지 중강간, 또 강간살인, 강간치사. 과거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습하게 많이 조선시대에 그런 데는 더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성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제 관습화가 돼서 그 사람들은 왜 성행위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죽이지? 자기들은 이제 신고할까 봐서 성적인 것들이 자꾸 대두가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게 되면 나는 성범죄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성을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무서운 상황이 이제 된다는 것이 성폭력이 가장 이제 우리가 무섭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들 남자분들이 저는 저희 교수님들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하면서 언뜻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한번 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버리면 되지 왜 여성들은 꼭 신고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소리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본인들의 순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여성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남성과 성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평생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게 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절대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이 이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제 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이제 일반적으로 쭉 아시겠지만 법 제도 안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것은 행위자를 뭐 징계, 뭐 사업장의 공고, 민사소송 정도로 이제 가버리지만 성폭력 범죄는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 뭐 형사처벌까지 가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작은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의 여성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딸에 대해서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라도 받아서 해결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남성분들 사이에서도 돈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아닌 피해자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는 왜 발생하고 그 피해를 왜 드러내기 어려운 걸까요? 이것은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그 한 여성분 중에서 그 여성은 시골에서 이제 이종 사촌 오빠하고의 관계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본의 아닌 고의적으로 이제 그냥 늘상적으로 했던 행위였었는데 대학교를 그 오빠가 법대 쪽으로 가면서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돼서 부인도 유사한 직업을 가진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여성이 늘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종 사촌 오빠이지만 잘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를 해주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 오빠는 나에게 한 번도 진실하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형제들끼리 그런 이야기 있었을 때 다들 자기만 질책을 하지 그 오빠에 대해서는 한 번 누구 한 명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몇 번 정도의 자살 시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죽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남성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여성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주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들은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까 봐서,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다 이사해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다시피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서 그런 상황도 있고, 지극히 사적인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말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저기 부서로 옮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법정 싸움이 너무나 길게 오래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2차, 3차 피해까지 가게 돼서 우리가 가벼운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심한 성추행, 강간 및 강간 미수까지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성희롱, 성폭력은 대부분 어떤 사람에게서 이루어질까요? 아는 사람한테서 이루어집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하고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우리가 막 그 천둥 번개가 칠 때 차가 지나가면서 무작위로 그 한 여학생을 납치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아는 사람이 성폭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는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의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하는 것이 83.2%나 된다. 또 직장에서는 우리가 상하관계 무시를 못 하잖아요. 내가 또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계약직이면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남성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자동화가 돼서 습관처럼 이제 주기적인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 등에서 이제 이 아이들은 사실은 무엇인지,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성인까지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의 성폭력도 상당히 크고, 어린이하고 유아는 어른들이 어린이하고 유아한테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기호증이라 그래서 주로 어린애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그 너무나 인간적이지 못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의 질은 아직 정말로 우리가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가게끔 질이 발달이 커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어린들이 그 성행위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소아기호증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많다. 주로 친족이라든지 친인척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적인 관계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라든지 지인,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즘 뭐 데이트 성폭력, 뭐 아동, 뭐 장애인 성폭력 많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은 데이트 성폭력도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요즘은 여러분 선생님도 지금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1시간 만나서 바로 이런 행위를 한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바로 행위를 하고 나서는 본인이 배란 일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 산부인과 가서 임신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약을 사서 먹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될지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끈끈이 찾아와요. SNS로 만난 남자가 어디에서 만나자 해서 갔더니 대낮에 차 안에서 행위를 했는데, 교수님 지금 제가 배란 일인 것 같아요. 빨리 병원 가서 약 처방부터 받아서 빨리 약 먹으라부터 저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야지만 임신이라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데이트 성폭력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법 제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한
강력한 제도 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지금 충분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형식적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어떤 기구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로 옛날에 우리 무슨 여자 젊은 아이, 그 아이 이름을 붙이면서 그런 것을 법으로 누구의 뭐 성폭력 무슨 장애 그런 법을 만들면은 평생 그것은 정말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을 너무나 이렇게 리얼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 남성들, 이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사고부터 가르치는 것이 이제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예방 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어서 법적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늘상 했던 것들이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의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이런 장애들이 생기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신과적인 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무슨 남성들이 발기가 되지 않도록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 약물을 복용을 시킨다.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사회적인 대책으로 그런 다양한 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정신사고를 바꿀 수 있도록 잘못된 성적인 왜곡을 정상적인 성적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뇌를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고 경찰 수사를 하고, 정말 경찰 수사를 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여성들은 치명적입니다. 노출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직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자살을 그냥 해버릴까요?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주사받고 또 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완화해서 막 두드러지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조금 완화해서 법적으로 조금 제도를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리하는 곳은 전부 다 모든 기관이 다 이제 1, 2, 3, 4에 우리가 이제 처리 과정으로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진짜 성희롱 고충 전담을 맡고 있는 그 상담사도 계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성과 관련된 직장 내 성희롱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저도 딱 대학에서 한 건, 현재 있는 대학이 아니고 한 건을 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양쪽이 다 다릅니다. 대화가 다르고 결국에 있어서 서로 이제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결국은 돈을 주고 돈으로 해결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참 이제 안타깝다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처리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과 성희롱의 일상의 변화가 이제 근본적인 예방이다. 예방이라는 것은 우린 교육을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례를 물론 들어서 이렇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어떤 이야기를 하건 듣는 내가 여성이 기분 나쁜 것은 성희롱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원을 조금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남성들의 이 성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조금 만들어서 그런 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인지를 건강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평등의 이해를 보시면 우리가 젠더, 젠더 기반 폭력 등등 많이 젠더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사회가 성 역할에서 신체적 외형에 이르기까지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개념에 부여하는 특성들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제 젠더적인 관점에서 부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 그야말로 섹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별 정체성, 제가 계속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건 내가 얼마나 성에 대한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여러분도 오르가즘 느끼지 못해가지고요,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와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내진을 받으면서 성에 대한 오르가즘을 느끼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 한 번도 내가 결혼하고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정신과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산부인과를 찾아왔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내진을 하죠. 그래서 여성에게 물어봅니다. 쭉 돌아가면서 만져보죠. 어디를 만질 때 여성이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꼬집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과 같이 와라. 그래서 남편한테 설명을 해주죠. 이 지금 부위는 어디 부위에다가 자극을 줘야지만이 성에 대한 흥분과 오르가즘을 느끼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남편분이 여기에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하면서 이제 해주라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그런 분들, 그런 여성분들은 트이신 분들이세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위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평생을 성에 갇혀서 늘 우울하고 그냥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생물학적인 성과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성의 구별에 따라 스스로 인지한 정체성에 기반해서 겨냥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폭력이지만 폭력을 떠나서 건강한 성행위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는 젠더와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그냥 우리가 젠더 기반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구조이기 때문에 쭉 불평등한 사이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성 역할의 규범이 확실하지 않을 때, 또 젠더 권력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거나 또 직위가 있거나 내가 잘 보여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더 기반 폭력의 특성을 보시면은 폭력의 사소화라든지 자연하든지 가해자를 너무나 동정하게 된다든지 또 피해자한테 너무나 책임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젠더 기반의 폭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제 차원의 성평등의 의제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이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것도 있고,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도 있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좀 이런 제목만 이해하셔도 그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성인지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인지를 하고 있는지, 성인지 관점과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성인지 관점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좀 필요하다.
이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젠더 감수성이라는 것은 젠더 체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고 그 다름에 기꺼이 이제 우리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남자 학생이 간호과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성 정체감에 굉장히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대학교를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받게 되면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이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받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성인데 여성으로 바뀌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전환 수술까지 하고 결국은 취업을 했는데도 지금은 이제 간호사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젠더라든지 뭐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 정체감에서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와 고민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이겨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누군가를 치유를 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학생 같은 경우를 잘 키워서 이제 사회를 배출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건강한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중에 차후에 교육도 하고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사례도 조금 있었습니다. 성적인 대상자, 성적 대상화라는 것은 뭐 도구성, 뭐 자율성, 부정, 비활동성, 치매 가능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여성의 빈곤, 빈곤의 여성화. 요즘은 사회가 많이 발달이 돼서 여성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맞고 정말로 그 가정 생활이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 남편 밑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제 삶을 살게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것이 맞지 않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삶을 택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녀들이 있게 되면 큰 또 문제가 또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성이 과거에는 빈곤에서 빈곤이 흔히들 여성화라고 해서 어떤 성폭행을 당하든지 여성들이 쉽게 이혼을 하지 못했던 이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분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를 크게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분들이시죠. 그러나 이분들은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세상이 부끄러워서 자살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정치하신 분 중에서 이분들의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로 정말로 한두 번의 성폭력이 아니라 수많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사회에 이제 터뜨리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 굴욕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피해자 여성이 되겠죠. 사회 통념을 이제 고려하고 사안별로 결정을 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관계인지 또는 장소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행위의 반복성 여부를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특정 여부, 거부 의사의 표시 여부 등등. 요즘은 직장에서도 똑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남성분들이 끊임없이 그런 이상한 동영상을 보내고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또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도 정말 이제 큰 사회적인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다.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것, 그건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성적 굴욕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는 피해자, 여성 중심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으로 이제 많이들 여성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의 동성 간의 성희롱도 굉장히 많죠. 특히 뭐 군인들, 군대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충격적이긴 합니다만은 생각처럼 이렇게 성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이 떨어지거나 법적으로 많은 오래 장기간 동안 그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심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사가 이제 성희롱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남성들이 또 똑같은 남성이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기 낳은 적이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 뭐 등등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을 하는 것은 여성들의 불쾌감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목이 이게 뭐야?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직장 내 남성 간 성희롱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아마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같은 흐름이 될 거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405명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물어봤더니 여성들은 70%가 넘습니다. 또 주로 상사가 주로 많습니다. 주로 회식 자리가 주로 많게 되죠. 과도한 신체 접촉. 우리가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우리 뇌가 변형이 오게 되는 거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많은 아직도 지금도 이런 회식 자리 등등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성폭력보다 어떤 분들은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 더 불쾌감과 트라우마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성추행을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서 만졌어.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정신과적인 환자들도 많이 이제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이제 우리가 2차 피해자가 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PD 수첩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가 되고요. 성폭력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성폭력도 있고 타인의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죠. 내가 원치 않는 행위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고 종족 보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우리가 이제 행위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성폭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는 모든 삶이 이제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그게 트라우마죠. 남성들은 아무렇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주로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이제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남성분들은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리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배출하고 싶을 때 배출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구별을 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지 나의 아내인지 누군지 등등을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서, 성폭력의 발생 구조는 왜곡된 성인식입니다. 자아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성차별 문화, 힘의 차이 문화가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폭력이 발생하면서
젠더 기반 폭력까지도 이제 우리가 같이 연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불평등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굳이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성별, 연령, 학력, 지위, 직위, 직급, 경제력 등 다양한 차이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좀 내가 승진을 하고 싶어요. 한 번쯤 상사에게 내 몸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 준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여성을 평생 이제 따라다녀야 될 하나의 잘못된 이제 뭔가를 형성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여성들이 내 몸을 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들에게 아이를 키운 엄마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에게도 내 몸에 손을 만져서는 안 되고 내 몸은 너무 소중한 몸이야. 엄마 아빠가 준 너무 소중한 몸이야라고 이제 그런 그 개념을 심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곡된 성 인식이 결국에는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폭력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젊은 아이들 보면은 SNS 뭐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잠깐 몇 시간 전에 만나서 몇 시간 후에 만나서 그걸 또 끝내버리고 저는 뭐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막 좀 충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또 쭈루루 교수님 금방 그랬는데 저 병원 가서 빨리 약 먹어야 되겠죠라고 그렇게 하는 질문 또한 어쩔 때는 제가 그냥 허그리고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그냥 수업을 시킵니다. 그런 만약에 원치 않는 갑작스럽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은 빨리 산부인과 가서 임신이 되지 않도록 먼저 약을 먼저 복용을 해라 라고 이제 그런 교육을 이제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남성과 여성들이 요즘은 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소중한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도 받기도 하고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 대해서 참으로 이제 우리가 소중한 이 성을 참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 나이 60이 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20대 애들하고는 통하지가 않는 그런 또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 발생을 됐을 때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인지, 뭐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직 내에서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조직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스파크처럼 일어나는 성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늘 그냥 우리가 흔히들 학생들한테는 불필요하게 남학생들 많은데 진한 향수 뿌리고 다니지 말라고요. 늘 저는 이야기합니다. 남성들은 시각과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향이 있는 여성 옆에 가서 앉고 싶어 해요. 시각과 후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우리가 이제 향수 같은 거 너무 뭐 진하게 하고 다니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이제 농담 삼아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조직 내의 보호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명확하고 명시적인 성폭력 예방 지침이 좀 더욱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보니까 2019년도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걸 만들면서 여성가족부하고 이화여자 대학교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교육 자료들을 많이 찾지를 못해서 아니 지금 많은 또 시대가 변하고 있고 하는데 학생들이나 누구한테 교육을 할 때 너무나 교육 자료가 좀 미흡하다라는 이번에 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좀 한 적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2차 피해 예방을 이제
이제 하지 않도록 해야 돼. 2차 피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깨기. 그것도 이제 1차 피해자를 해결하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가 옛날 나영이 사건이죠. 나영이 사건. 그런 경우도 나영이 그 성범죄와 관련된 이름을 붙이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다 고쳐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잘 이제는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새로운 또 하나의 성 개념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들입니다. 말로 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있고 뭐 피해자가 있는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때 성적인 언동, 아우 유방이 왜 이렇게 커? 하면서 슬쩍 손을 이렇게 스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엉덩이가 왜 이렇게 커라고 슬쩍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아니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는데 만지는 것과 여성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좀 연세 드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하게 되는 성적 굴욕감 등등을 이제 주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성희롱의 본질, 차별과 폭력의 중첩이 될 수가 있고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성교육을 하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이 기분 나쁘면 싫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남성들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희롱 발생 현황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내 처리 과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피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매매에 대해서만 조금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저는 그 옛날에 뭐 청량리 무슨 창녀촌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폐지시키면서 더 우리가 음흉한 이 성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남성들은 배출시켜야 됩니다. 어디인가 배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부 다 그런 촌을 다 우리가 없앴잖아요. 창녀촌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 있는 동안만큼은 성행위는 본능적으로 남성들은 해야 됩니다. 배출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근무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도 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없앨 것이 아니고 더 그런 분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성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더 심합니다, 사실은. 노래방이니 노래 주점이니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는 등등 말 들어보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정말 그런 촌을 그런 창녀촌 같은 걸 없애는 것이 큰 오히려 더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개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정식으로 돈을 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보면은 건강한 성행위로 보게 되는데 이제 잘못 지금은 성매매를 공식화해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있고 성매매, 돈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죠. 성평등 관점, 사회적인 정의 관점, 아마도 성매매를 하는 곳이 있다면 남성들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하고 여성을 죽이지까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 워낙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성매매가 이제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더 험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념 정의를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또 이제 보시면은 위계적인 젠더 질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폭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성매매 현장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폭력과 착취,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 정당화 등등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성매매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여기 청소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원치 않는 성적 유인과 이용 플랫폼이 있죠.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경우, 또 성매매 이제 뭐 유인해서 뭐 하는 경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지만 또 남성들은 돈을 주면서까지 젊은 사람들 뭐 등등 이렇게 하게 되는 성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창녀촌 같은 건 없어졌지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누군가가 돈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연계시켜서 이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로 알아보는 성매매 실태도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형식에 저는 좀 형식적인 부분으로 그냥 지금 그 치우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성착취 관련 애국인 정책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매매 피해란 무엇인가? 일상화된 폭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매매에 대한 내재된 어떤 폭력성, 인신 구속의 도구로 이제 우리가 선불금을 주면서 또 선불금을 주게 되면 그것도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이 얼마를 받고 또 얼마를 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되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세상 밖을 못 나오지만 어떤 방법이라든지 밖에 뛰쳐나와도 그분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안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성 매매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보시면은 생활시설, 뭐 이용시설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사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2분, 20분까지 하라 해서 2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낭만의 계절이죠. 시간이 되시면 오늘 채비코의 낭만에 대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교육이 끝나게 되면 행복한 마음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불필요한 건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면서 이 좋은 가을 계절에 낭만에 대해서 한번 과거의 나의 사랑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첫사랑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낭만적인 여러분들 이제 가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제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